오늘 강의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인들일수록 매우 강한 맹신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과학, 논문, 합리, 논리 또는 도덕 이런 개념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증거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크레아틴 진짜 광고처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유튜브 내용입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게 뭐냐면 근육 운동하는 일명 헬창들이 근육 생성에 보조제로 먹는 어떤 화학 첨가물 같은 건데 이걸 먹으면 근육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먹습니다. 물에 타서 항상 드링킹을 하고 다니죠. 그럼 정말 근육 생성에 효과가 있냐? 모릅니다. 이게 없다는 논문도 있고 있다는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팩트는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뜻은 뭘까요? 거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남자분들 많이 드리는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제 엄청나게 많이 시판되고 있는 숙취 해소제들. 얼마 전에도 국내에서 이거 효과 검증 들어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성분들 엄청나게 바르고 있는 아이크림들. 그다음에 뭐죠? 그 아이크림 눈가에 바르는 아이크림. 그리고 이 기부 찰랑찰랑 거리는 거 뭐라 그러죠? 무슨 성분이라 그러더라? 콜라겐. 이 판매되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매출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냐? 모릅니다. 공공연하게 피부과 의사들은 얘기하지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사실 이런 것들도 똑같이 그냥 미신행위, 부적행위, 샤머니즘 행위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과학 좋아하고 팩트와 합리와 사실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이 되게 똑똑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은 있어서 그걸 꼭 안 하면 인생이 큰일 나거나 정말 효과가 있어서 반드시 그걸 하면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갖고 우리의 돈과 시간과 감정과 체력을 엄청 쓰면서 살고 있어요.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쓰는 거의 상당 부분의 것들이 벌레 기피제부터 시작해서 여성을 유혹하는 페로몬 향수, 뱃살을 빼주는 EMS, 복부 자극기. 아직도 계속 광고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 광고 나오고. 배에다가 이런 EMS 복부 차고 있다고 뱃살 빠지냐? 안 빠집니다. 그럼 안 빠지면 인간을 다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망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바보짓을 하기 때문이다. 바보짓이 뭐냐면 최소한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미신행위라는 걸 알면서 미신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합리적, 과학적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싼마이적인 것부터 아주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지만 결국 이겁니다. 네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라고 믿는 너의 모든 합리적 판단은 깡그리다 미신적 부적 행위에 가깝다. 그러니 네가 잘 살 수 있겠니? 라는 게 상묘하게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네가 돈 벌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카드 긁어갖고 부적 사면서 저는 부적을 샀으니까 제가 잘 살겠죠 라면서 잘 살길 기대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그렇게 거의 나의 모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못 살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상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착각을 가지지 마라. 이걸 통해서 깨트려라.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소비 행위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아까도 그 다음에 이제 인생적으로 볼까요? 인생적으로 여러분들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체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네가 너 스스로 생각하는 나름 그래도 사람처럼 사는 너의 미래는 너의 환상일 뿐이다. 이걸 네가 깨트리지 못한 한 너는 운명처럼 주어진 너의 인생 폭망을 눈뜨고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시켜 주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얼마나
그런 미신적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과학적 합리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좀 더 거시적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양한 답이 있겠죠. 뭐 과학적 답도 있을 거고, 뭐 물리학적 답도 있을 거고, 천체 우주학적 관점도 있을 거고, 수학적 관점도 있을 거고, 철학적 관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종교적 관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과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아래 물리, 우주, 수학, 철학, 종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가면 이걸 압니까? 아니죠.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죠. 여기에 최고 권위자조차도 세상과 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태평할까요? 이 질문 좀 되게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태평하게 살고 있을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대부분 거의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 모태신앙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아주 독실한 그런 집안이어서 그냥 영향을 받는 이런 쪽이지, 모태신앙도 아니고 가족들이 종교도 믿지 않는데 자기의 자발적인 능동적인 선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게 어떤 맞물리는 질문이란 걸 알 수 있습니까? 왜 요즘에 이 현대인들은 다들 태평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거와 매우 맞물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다 무신론자일까와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 막론하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무신론자고 종교 행위를 안 하는데, 그럼 왜 옛날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를 믿었을까? 그럼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뭘 몰라서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 왜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는데 왜 옛날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믿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왜 옛날 사람들은 종교, 무속, 미신, 오컬트 이런 것들을 왜 많이 했을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체감하기를 인생이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한 혼돈의 카오스적 차원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생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묻었기에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졸라게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불안을 다스리고 신이나 어떤 절대적 섭리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현대인들은 자신의 미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명에서 얘기한 일명 파멸적 불감증이란 문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파멸적 불감증. 무슨 뜻이냐? 현대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체감을 하지 못해요. 체감을 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불안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과 일상이 전혀 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이런 파멸적 불감증이라는 암과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 우주가 어떻게 굴러간다, 되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요, 간단하게 이 말이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간다, 내 미래가 어떻게 굴러간다, 내 팔자가 어떻게 굴러간다, 내 일상과 내 앞날이 어떻게 굴러간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물리, 우주, 수학, 철학, 종교의 최고 권위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중에 어느 게 최고 권위자라도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뭘 많이 정보를 얻고 계산기를 얻고 무슨 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면 현대 우리들은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죠?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대학도 나왔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유튜브로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 미래 인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살게 될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옛날 사람에 비해서 현대 사람, 지금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일상을 예측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일상을 통제하는 부분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만약에 줄다리기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지금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이것만큼은 사실이죠. 지금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앞날을 예측하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는 비율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예측 능력이나 통제력이 더 올라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보단 지금이 날씨 예측, 물건 가격의 예측, 뭐 기타 다음의 예측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퍼센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을 비교했을 땐 지금 사람이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인데,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 인생에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의 퍼센트는 그럼 유의미할 정도로 올라갔느냐, 이걸 물어봐야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자기 인생에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옛날 사람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유의미할 정도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커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컵으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바켓으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바닷물을 많이 퍼내고 있나요? 우리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조그만 컵으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고 우린 양동이로 퍼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을 서로 비교하면 우리가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는 걸로 느껴지지만, 그러면 우리가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내면 우리가 바닷물을 퍼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 의미가 없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이버, 구글,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날씨 예측, 수학, 과학,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측과 통제율을 높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가지게 된다. 내가 내 앞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내 앞날을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그 정도의 힘이 주어졌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수학 천재들이 뭐 몇백 년 동안 풀었던 무슨 수학의 문제를 풀었네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이름도 생소하고 복잡한 뭐 7대 난제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것만 수학의 난제가 아니고 유치찬란한 문제도 여전히 난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간단하게요. 확률 계산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전을 손에 쥐고 땅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동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나 저쪽으로, 그리고 아니면 이만큼이나 저만큼 날아가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예측하세요. 그걸 예측해서 통제하세요. 라고 계산하면 현대 과학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수학이든 물리든 뭐든 뭘 동원을 하면 내가 떨어뜨린 동전이 이번에 떨어뜨리면 어디로 날아갈 거다, 얼마만큼 날아갈 거다, 그걸 예측해서 계산할 수 있냐. 간단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현대인들이 믿는 이 병신 같은 마인드들, 우리가 구글을 쓰고 네이버를 쓰고 뭐하고 뭐 계산도 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나의 짱구를 굴려서 계획을 세우고 뭘 요거보다 저게 낫겠지, 그런 논리적인 변수 계산을 포함하면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겠지. 정말 찐따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전 떨어뜨려서 동전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만큼 갈까 저만큼 갈까도 현대 최첨단 과학으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난제만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이 있는데 나는 신성이 깃든 위대한 존재 또는 선택받은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엄청난 판단 능력과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고로 나는 한낱 한 개인에 불과하다.
이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 뭐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정상적 사고입니다. 정상적 가치관의 베이스 사고인 거예요. 어떤 현대인이 자기 인생에서 살아갈 때 가장 정상적 사고는 나는 그냥 개인이다. 나는 그냥 어떤 혼자의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이게 사고인데 이런 사고를 가지지 못할 때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갑자기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내 미래 인생과 앞날의 설계를 충분히 계획 세우고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스스로 개척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바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착각을 가지게 이거 정신병이거든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래적 종교 활동 같은 겁니다. 미래적 사이비 종교 신앙 행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 신성이 깃든 존재.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약간 신 비슷한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신성시하는 새로운 사이비 신앙 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잘났다, 뭐 위대하다, 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는 어떤 그 루틴이 있어요. 신은 존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뭐 옛날에 뭐 왕권 신수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역사에서 들으셨죠.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 옛날에 왕권 신수설은 왕은 너와 혈통 자체가 즉 존재적 가치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은 뭔가를 해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유가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 나보다 높은 존재인 거야. 존재만으로 어떤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왕권 신수설이 현대에도 그대로 있죠. 현대인은 자기 자신을 존재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무엇으로 여깁니다. 이거부터가 이미 신앙행위가 출발된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어떤 필요를 제공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조직에서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추대받아서 마치 이렇게 포인트 받듯이 월급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인간이야. 나의 탄생과 존재와 인간이라는 요 세 가지 이유만으로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자기를 신으로 이미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신은 전부 다 전지전능합니다. 절대적 권능이 있어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태어났고 살아있고 여기 있고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어떤 권능을 착각적으로 해서 자기한테 가져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빡이 칩니다. 빡이 치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 충동이 있고 감정 제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후차적 증상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병리적 증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감정 제어가 안 되고 빡이 치고 뭐 상처받고 제가 그런 질병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전혀 치료도 안 되고 전혀 인생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리적 증상,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분명한 당신 미쳤어요 라고 진단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빡쳐하고 상처받고 충동적으로 그래서 말을 막 툭툭 뱉고 뾰족한 말하고 남하고 부딪히고 충돌 갈등 빚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즉 망상증. 사실을 보지 못하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망상증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닷물을 컵으로 퍼내는 것과 양동이로 퍼내는 걸 비교해서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아무리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됐어도 예측 불가, 통제 불가의 부분에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인생이 내년에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 직장이 맞을까요? 저 직장이 맞을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 이 장사라면 돈을 벌까요? 저 장사를 더 돈을 벌까요? 모른다고. 왜 몰라? 네가 대학을 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똑똑해도 모른다고. 동전을 떨어뜨려서 어디로 동전이 떨어질까는 단순한 계산도 첨단 과학 수학이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근데 이것과 이게 다르다는 생각조차를 못해. 아니 저 사람이 너랑 지금 갈등이 빚었는데 그러면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해결을 취해야 그 사람하고 관계 갈등이 해결이 될까?
이거 졸라게 어려운 문제죠. 동전 떨어뜨려서 어디 가는가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 사람하고 있었던 이런 복잡 미묘한 갈등 상황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해결책을 취해야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내고 예측해내고 다시 시도해서 그 사람과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조율해서 통제해내는 건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짓거리를 하는 병신이 갑자기 탄생을 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인간은 한낱 개인이구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구나. 앞날을 통제할 수 없구나.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살았는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들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우리가 졸라게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 생각하잖아요. 진짜 한심한 착각입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앞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고요. 지금이 아무리 예측률과 통제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바다에서 바닷물을 컵으로 퍼내냐 양동이로 퍼내냐의 차이일 뿐이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10개의 술에 가득 담긴 책을 읽으면 당대 제일의 석학이었는데 요즘 그 정도 책이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전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과 정보와 상식과 과학 상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뭐가 판단력이 좋고 아는 게 많아서 옛날 사람보다 앞날을 잘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웃기지 말라 이거.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아는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란 것도 역시 바닷물에서 컵으로 퍼내는 거나 바켓으로 퍼내는 거나 똑같다. 그 바다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예측률 높이고 확률 높여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뿔도 우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실 개뿔도 앞날도 모르고요. 개뿔도 정보적으로 아는 것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 사이비 신앙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거대한 망상증이라는 정신질환자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죠. 누가 항상 화를 내는가? 항상 멍청한 사람, 낙오된 사람들. 결국 자신이 남들보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인생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자신이 그 능력이 모자르다는 그 수치심,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존재 자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자기가 합리적으로 뭔가 앞날을 예측하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뜻.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파멸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그리고 노화를 실제로 체감을 못 하십니다. 무섭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론은 알겠죠. 나도 늙는다. 나도 결국엔 노인이 될 거다. 노화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나도 이러다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 머리로는 알죠. 근데 오세요 몸으로? 안 오죠. 어때요? 몸으로는 안 오. 체감적으로는 노화가 모르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 자기가 죽을 거라는 체감이 없어요. 내가 지금 늙고 있다는 체감이 없어요. 내가 조만간 수없이 남들도 걸리는 커다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체감이 조금도 없어. 그래서 안 불안해요. 불감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데? 나 졸라 불안한데? 오히려 불안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불안이 이런 거야? 아무도 너를 찾지 않고 연락하지 않아서 고독사하고 장판 국물이 되고 네가 생각하는 불안이 이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불안은 어떤 거냐면 일단 국평 오는 디폴트로 깔고 설마니 위에 이런 거 내가 될 리가 없는 거고 내가 꿈꾸는 그런 내가 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못하게 된 건 아닐까? 같은 그런 불안입니다. 꿀불안. 이해하셨어요? 원래 과거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고 샤머니즘도 하고 미신 행위도 하게 만들었던 그 불안은 파멸의 불안입니다. 파멸의 불안.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병원균, 세균의 이유도 몰랐어. 그러니까 갑자기 낯들고 농사 짓다가 조금 배워도 죽어. 애 낳다가 갑자기 죽어. 이유를 모르니까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좆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상존했어.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이래서 죽는다라는 이유를 아니까
안 불안해하는 거야. 그건 감기인 거고, 아니 저 파상풍 걸려 죽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안 죽게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그러면 네 예측으로 네가 병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그래서 우리가 막 금줄 달고 막 굿하고 다 이거 하나조차도 다 미신적 행위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 병원 문제다, 뭐 어떤 질병의 문제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과학적 상식을 알아. 그러면 너 병 안 걸리니? 또는 네가 병에 걸려도 네 병을 통제해서 네가 살 수 있니? 거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어요. 그냥 수술했더니 일어나서 살았어. 그러면 사는 거고요. 근데 못 일어났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 죽음의 과정, 노화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예측할 수가 없다. 내가 막아낼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런 불안감이 상존하면 우리가 그렇게 몸 관리 안 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는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고, 내가 설마 큰 병에 걸리겠어. 내가 설마 일찍 뒤지겠어.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사는 거야. 이미 자기 신앙 행위라니까. 자기 신앙 행위. 그러니까 뭐가 네가 옛날 사람보다 너의 인생을 예측하고 통제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집단을 구성해서 살았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렸고, 관계를 구성해서 도움을 빌리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야. 왜? 불안하니까. 나 혼자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근데 고작 스마트폰, SNS, 키오스크, 카톡,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걸로 뾱뾱뾱 하면 뭐가 오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요 손가락질하면 뭐가 오고 뭘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예측하고 남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 같은 정신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미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로써 너는 판단 능력, 계산 능력, 예측 능력 상실한 채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저 잘 살게 되겠죠?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앞날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되게 잘 사는 사람일수록 되게 모호한 고민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인생을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확신을 쉽게 가지지 못하고 판단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정말 맞는 걸까에 대한 게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도 정확한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건드려보고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함께 논의해보고 그러면서 반응을 보고 다시 또 새로운 가설을 도출시켜서 또다시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는 그것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짜 인생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 인생이죠. 근데 꼴랑 어설픈 삼류대학 4년제 졸업한 거 하나랑 석사 학위 있는 거 하나, 사회생활 조금 해본 거, 기껏해야 유튜브 좀 쳐보고 네이버 검색 조금 해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게 전부인 그런 영역에서 뭘 척 들으면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 혼자서 어쩌고 하면 잘 살고 그러냔 말이죠. 제가 상묘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는 건 이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여전히 모르겠으니까. 제가 하는 행위가 어쩌면 또 다른 미신 행위일지 모른다라는 전제를 갖고 부적 쓰듯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엄청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런 판단이 혹시 도움이 될려나? 나의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도움이 될려나? 해서 이렇게 향 피우고 이렇게 기도 드리고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정성 들이는 어떤 제사 행위, 리추얼 행위 같은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이런 생각하냐?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적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해도
커다란 우주 사회, 우리의 미래 인생이란 관점에서 보면 조악한 향불 피우고 기도하는 한낱 개인의 주술 행위,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 정성이라도 있고 미치지라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한치도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 건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 건강한 불안감, 건강한 무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한낱 미물, 한낱 개인으로서의 정성, 그거 말고는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뭐라도 확인하려고 하고 건강한 불안감을 갖고 노력하려고 하고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인생을 사는데 잘 사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가 앞날의 예측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나 판단의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진짜 하찮은 수준이죠.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 분야에서 뭘 그렇게 전문가고 엄청난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학위를 갖고 있고 없잖아요. 근데 뭘 혼자서 살아. 혼자서 판단하고 딱 보니까 알고 심지어는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감정이 팍 먼저 튀어나가냐고. 뭐가 바로 좋고 뭐가 맞고 뭐가 싫고 뭐는 아니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손해본 것 같고 그게 전부 다 오만의 결과라고. 우리는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배움이 깊어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인생이 이게 대충 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판단이 별로 맞는 법이 없구나. 항상 내 예측을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되게 우리 모두가 건강한 불안감을 갖고 그러니까 요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좀 어울려야 되겠다. 요거라도 배워봐야 되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인이잖아. 그렇죠? 그게 정신 차린 거야. 이제 그럼 이해가 되죠. 그게 옛날 사람들, 어른들이 하시던 그게 졸라 멍청해서 그러던 게 아니구나. 왜 말 조심하고 왜 언행 조심하고 함부로 함부로 행동 안 하고 왜 그랬어? 뭐라도 조심하는 마음. 불안하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서 도움되려고 노력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건데 그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게 미신행위예요. 그게 미신행위라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요즘 존나게 못 사냐면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불안하게 사냐면 또 지가 뭐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인생 더 엿대기 전에 제발 좀 낮은 자세로 잘 모르겠고 확신 없고 불안하고 남이 필요하고 앞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개인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그 개인으로 돌아가세요. 그럴 때 내 옆에서 따뜻한 말 하나 해주고 걱정하는 말 하나 건네는 사람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그렇게 수준 높고 대단하게 멋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뭐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찾아주고 누가 나를 걱정해 줄 거야. 그런 것들이 저를 미친 사람에서 조금씩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돼서 발전적으로 얻어내는 인생의 결과는 그거대로 따로 있는 거고 우리 자신이 좀 낮아지고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 얻어지는 인생의 결과는 따로 있는 거라고요. 이거 착각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정신 차려서 시작해. 안 그러면 스스로 멱살 잡혀서 밑으로 던져지는 거야. 처맞고 무릎 꿇려지는 거야. 세상이 너를 아구창 갈기기 전에 네 스스로 낮아져. 그것만이 살 길이다.